부산에서 이태원 클럽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하는 등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에 대해 2주 동안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시의회가 학교 휴업 기간 미사용 예산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1학년 학비와 고3 급식비 지원 계획도 내놨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요 제조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의 비상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3곳 중 2곳은 현재 코로나 위기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한계 상황에 부딪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12일부터 부산 전역에서 안전속도 5030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주행 속도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여파가 연일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2명으로 늘었는데요. 부산시는 클럽 형태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도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확진자가 12일 17시 기준 2명입니다. 특히 139번 환자의 경우 부산의 한 대기업 공장 직원으로 무증상 상태로 이틀간 근무해 시설 폐쇄와 함께 같은 부서 직원과 밀접 접촉자들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구는 서울 거주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지난 7일과 8일 해운대를 방문해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숙박하고 사우나와 피트니스 등을 이용한 동선을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의 여파가 부산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도 클럽을 통한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강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산 지역 클럽은 14곳, 감성주접은 15곳, 그리고 콜라텍은 42곳에 달합니다. 변성환 시장 권한 대행은 12일 정오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우리 시는 오늘 12시부터 5월 26일 12시까지 14일간 감염 확산의 우려가 큰 총 71개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와 시설 이용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 방문자에 대한 자진 신고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연휴 기간에 이태원 일대 클럽 및 주점을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들은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마지막 방문일로부터 2주간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보건소에 연락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무료이며 검사에 따른 신분과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부산시는 울산시와 경남도와 함께 집합금지 대상 등 동일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교육청 소속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20명이 4월 30일에서 5월 5일 사이 서울 이태원 일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이들 가운데 19명은 식당과 옷집 등 단순 방문이고 1명은 클럽을 방문했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오후 4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고 13명은 검사 완료 후 결과 대기, 나머지 3명은 검사 대기 중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결과에 관계없이 이들과 접촉한 교직원 등을 파악해 자율격리하도록 해당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이르면 6월 말 부산 지역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부산 전면 무상급식, 무상교육 시대가 6개월 앞당겨지는데요. 학교 휴업 기간 중 집행되지 않은 미사용 예산이 활용됩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시의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난지원금과 고1 학비, 고3 급식비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부산 지역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교육 재난 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또 내년 1학기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고1 학비 지원과 고3 급식비 지원에 각각 140억 원, 70억 원을 편성해 부산 전면 무상교육, 무상급식 시대를 6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긴급 지원에 필요한 총 예산 517억 원은 휴업 기간 중 집행되지 않은 급식비와 예비비, 기존에 편성된 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개학 연기로 미사용된 불용 예산의 활용 방안을 두고 고민 끝에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급식 꾸러미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따로 없고 또 그런 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되 꾸러미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기로 생각을 했고.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은 울산과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 재난지원금은 6월 말에서 7월 초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포인트 임시회라도 개최해서 조례를 통과시킬, 그래서 절차상의 타당성은 확보하고 지급의 적기성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이미 지난 3월 제1차 추경에서 초중고교의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비 155억 원, 도서 구입비 57억 원 등 학생 지원 예산 333억여 원을 편성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역 밀착형 교육 사업을 펼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외 입국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 확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2일 오후 5시 기준 자가격리 이탈 적발 사례는 누적 23건입니다. 이 가운데 합동 단속반에 걸린 사람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주민신고가 8명, 경찰 적발이 3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주요 제조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의 비상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코로나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3개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34%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의 3분의 2인 67%는 만약 코로나 영향이 향후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한계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품과 석유 관련 등의 업종에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상경영 대책으로는 생산 축소가 55%로 가장 많았고 고용 조정, 현금 유동성 확보, 투자 축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상당수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주 감소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본부가 12일 발표한 녹산, 신평장림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의 53%가 수주 감소와 계약 취소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부품 수급과 납품 지역 피해가 24%, 대금 회수 지연도 7.3%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4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분들 이제 부산 시내 도로 이용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2일부터 부산 전역에서 차량 주행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돼 단속이 이뤄지는데요. 경찰이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와 증상자 발생 감소가 뚜렷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안전속도 5030 단속이 12일 0시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부산 시내 주요 간선도로 차량 주행 속도를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건데 초과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이 차량 주행 속도를 하향 조정한 뒤 최근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두 27만여 건이 적발돼 계고장이 발부됐고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효과는 뚜렷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전체 교통사고는 6천여 건. 하지만 정책이 적용된 2019년부터 같은 기간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줄어들었는데 특히 중상자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발생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면 사망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고와 중상자는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오늘 이후에는 그와 비슷한 추세로 사망사고도 많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초과할 경우 3만 원, 20에서 40km까지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연내 안전속도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정식 단속 카메라 200여 대를 운영하고 속도 위반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단속 장비를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이번 안전속도 5030 단속 시행 첫날 경찰이 자정부터 13시간 동안 단속을 실시한 결과 492건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차종은 승용차가 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택시와 화물차, 승합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속도는 시속 70km 이하가 425건, 71km에서 80km 52건, 91km 이상도 6건이 적발됐습니다. 최다 단속 지점은 동구 좌천 삼거리가 19건이었고 출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와 부산본부세관이 12일 기업 수출 활성화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의 기업들은 해외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입국 주재 관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양 기관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입 절차에 필요한 컨설팅과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영도 복례산에 길이 6.5km의 둘레길이 조성됩니다. 영도군은 영도의 중심이자 부산의 도심과 해안을 바라볼 수 있는 복례산의 이점을 살려 주요 거점을 정비하고 둘레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단계로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등 기존 관광지와 연계해 복례산으로 갈 수 있는 거점 3곳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또 노약자가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무장의 데크로드도 설치하고 3대가 함께하는 가족 산책길을 주제로 3가지 코스의 둘레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2년 완공 목표로 진행됩니다.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부산의 첫 지방정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에 정원 문화를 스며들게 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앞으로 국가도시공원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낙동강 하구 둔치 중 가장 넓은 4.72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곳에는 연꽃 단지를 비롯해 습지 생태원, 갈대 및 갯벌들 군락 등 다양한 자연 환경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태 산책 코스와 자전거 도로 등 기반 시설도 비교적 잘 조성돼 있어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즐길 만한 그런 구석구석 볼 만한 그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자주 오는 편이에요. 부산시가 삼락생태공원을 부산 첫 지방정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에 정원 문화를 스며들게 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앞으로 국가도시 공원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입니다. 낙동강 삼락주의 거기를 이제 상징적으로 제1호 지방정원 지정해서 향후 우리도 이제 태화강이나 이런 것처럼 국가정원도 나중에 한번 특히 삼락생태공원 안에 있는 제 뒤로 보이는 연꽃 단지를 비롯해 야생화 단지 등 100헥타르를 지방정원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40% 이상이 녹지로 된 10헥타르 이상의 면적과 정원관리 전담부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운영관리, 조례도 필요합니다. 조금 걸어 다니기가 중간에 좀 심심한 곳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순천만처럼 되면은 좋죠. 한편 국내 지방정원은 경기도 세미원과 전남 중록원 등 24곳,
지방정원보다 한 단계 위인 국가정원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두 곳입니다. 부산 뉴스 박철우입니다. 12일 오전 11시 40분쯤 서구 완월동의 한 4층 건물 옥상 가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에 살던 여성 2명이 긴급 대피했고 가건물 절반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이보다 앞선 11시 20분쯤에는 영도구 동삼동 자갈마당 부근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사 중이던 포크레인 뒷부분에서 시작돼 시가 불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산, 울산 중소기업인들은 21대 국회는 경제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 울산 본부가 11일부터 15일까지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25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희망하는 국회상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55%가 경제를 살리는 경제국회로 답했습니다. 또 일하는 국회, 상생협치국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차등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 입법이 가장 많았고 과도한 노동, 환경, 기업 규제 개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20대 국회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평가는 잘못했다가 45%, 보통이 42%, 잘했다가 12%로 나타났습니다. 금정구 금사동과 해운대구 반여동에 걸쳐 있는 대우 금사아파트의 행정구역을 해운대구로 통합하는 자치구 경계 변경안이 12일 공포됐습니다. 대우 금사아파트 입주민들은 한 아파트가 금정구와 해운대구 두 개의 구로 나뉘어져 쓰레기 처리를 비롯해 아파트 관리 문제로 오랜 시간 생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초 입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추진한 결과 78%의 주민이 해운대구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데 찬성하고 관할구역 변경안이 최종 심의 의결돼 대우 금사아파트는 해운대구로 이관이 결정됐습니다. 동구청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콜센터에 주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구청 홈페이지에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을 몰라 콜센터에 문의했더니 상세하고 쉽게 설명해 줬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동구는 지난해 실시된 행안부 행복민원실 점검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5월 13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부터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2도, 낮 최고기온은 22도로 낮 동안은 기온이 올라 덥게 느껴지는 지역도 있겠고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으니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오후부터 구름 많다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동해남부는 최대 2m, 남해동부 최대 1.5m까지 물결이 일겠습니다. 곳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해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15일 금요일과 16일 토요일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 구름 많다가 한 주가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